저는 대학 시절부터 만나왔던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아직 아이는 없이 남편과 여전히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네요. 남편과 저는 서로 적지 않은 시간에 봐왔던 만큼 서로 신뢰와 애정이 깊었고 덕분에 결혼 3년 차에도 아직 신혼이라고 할 만큼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 결혼을 후회한 적 없을 정도로 지금도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빛에는 그림자가 지듯 제 결혼 생활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네요. 그건 다름 아닌 제 시댁 식구 때문이었죠. 보통 시댁 얘기를 꺼내면 아무래도 시어머니나 시누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시아버지가 문제이셨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닮았는지 저희 어머님이나 남편은 성격도 순하고 다정하신 데에 비해서 저희 시아버지는 좀 꼬장꼬장하시고 고집이 센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부장적이시고 유교 사상을 좋아하시는 고지식한 분이셨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아버지는 제게 다짜고짜 본관을 물어보셨습니다. 어른들께서는 그런 게 궁금하실 만하다 싶어서 이해는 했지만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저는 궁금해하시는 시아버지께 솔직한 저희 집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김혜김 씨이긴 하지만 아버님이 궁금해하실 만한 정확한 본관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족보가 있는 그런 집이 아니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성씨는 아마 일제시대 때 정해졌던 걸로 알아요. 저도 부모님께 듣기로는 조상님들이 그냥 농사짓던 평민 출신이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옛날 얘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본관도 없어? 그럼 성도 없는 천민인 거 아니냐? 저는 요즘 세상에 그런 계급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별 걱정 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아버지는 정말 깜짝 놀라시면서 제가 근본 없는 집안의 딸이라며 저희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대대로 뼈대 있는 양반 집안인데 어디서 천민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지금 이래도 우리 집안이 옛날에는 대대로 지역 유지에 조정에까지 들었었던 그런 집안이란 말이다. 근데 본관도 없다는 애랑 결혼을 하겠다니 자구 네가 제정신이냐? 나는 이 결혼 못 시키겠으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해라. 그때는 설마 이런 일로 파혼을 하는 건가 황당하기도 하고 요즘 세상에 양반을 찾으시는 아버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물까지 들고 시댁을 찾았던 저는 화내시는 아버님 때문에 제대로 말도 나누지 못하고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보현아, 미안해. 많이 놀랐지? 우리 아버지가 좀 옛날 분이셔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나봐. 사실 아버지가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으시고 혼자 워낙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게 사셨어. 그래서 그런지 집안 조상님이 양반이라는 게 많이 자랑스러우신가봐. 평생 그 프라이드 하나로 살아오셔서 그래서 사고방식도 많이 고지식하시고 워낙 전통이나 그런 걸 좋아하셔. 그래도 설마 보현이 너한테 그런 말까지 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괜히 말만 그러시는 거지 정말 반대하진 않으실 거야. 아버지는 내가 설득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면서도 아버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말하지 못하고 남편을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죠. 다행히 시아버지 대신에 시어머니가 별일 없을 거라며 저를 다독여주시고 남편 역시 아버지를 확실히 설득하겠다고 하여 저희는 그 후로 별 문제 없이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시아버지의 태도는 비슷해 보이셨어요. 대체 양반 집안이 뭐 대단한 건지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계셨죠. 두 분 다 교사 일을 하신다고요?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아무나 학교 다니고 그렇게 못했었는데 말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신분이 없어지니 이런 날도 오네요. 사실 저희 집안 어른 중에 서당을 운영하던 분이 계셨답니다. 하긴 그분 말고도 위로 대단한 학자들이 많이 계셨겠죠. 저희 집안이 워낙 양반집이라서요. 시아버지는 교사 일을 하고 계시는 저희 부모님을 앞에 두고 기어이 신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대놓고 욕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 말은 누가 들어도 편견이었어요.
저희 집안은 족보가 없어서 근본이 없다며 은근히 무시하시더니 시댁은 양반댁이라며 자랑을 멈추지 못하셨었죠. 시아버지가 일찍 부모님을 잃으시고 고아로 고생을 하셨다는 것을 저도 들었기에 아버님이 양반집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아버님께 무슨 의미인지는 저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괜한 남의 집안을 그것도 예비 사돈 댁과 며느리를 깎아내리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건 그리 이해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도 대대로 양반 집안임을 강조하시는 시아버지 무시인지 자랑인지 모를 이야기에 저희 부모님도 무척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유교 사상이 짙고 가부장적인 시아버지를 걱정하셨죠. 하지만 다행히 시어머니와 남편은 좋아 보인다며 시아버지 걱정 속에서도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도 웬일인지 별말 없이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결혼 준비 중에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전부 말도 안 되는 시아버지 고집 때문이었죠. 세아가도 이제는 알겠지만 우리 집안이 양반 집안 아니냐. 그러면 남들보다 전통과 역사를 지켜야 하는데 이왕이면 너희들 결혼도 전통 혼례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게 근본이고 뿌리지. 안 그러냐? 세아가 너는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건 잘 모를 텐데 기왕 양반 집에 시집 오는 거 그런 경험해보면 좋지 않겠냐? 기왕이면 결혼 준비도 옛날식으로 제대로 하고 말이야. 저희에게 전통 혼례 이야기를 꺼내시던 시아버지는 심지어는 예물도 옛날식으로 준비해오고 요즘에는 잘 하지도 않는 이바지 음식까지 전통 방식으로 손수 만들어 오라고 하시며 저를 기겁하게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희 결혼식인데 그냥 저희 알아서 할게요. 어른이 말씀을 하시면 생각이라도 해봐야지. 대뜸 싫다 그러면 통하겠냐? 이게 다 니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대체 싫을 게 뭐가 있어?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이 무슨 전통 혼례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양장 입고 결혼식 했으면서. 그리고 요새 누가 이바지 음식을 하나? 그런 거 타는 집도 요새는 죄다 밖에서 만들어진 거 사오는 건데. 나는 애들 결혼하는데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어서 미안해 죽겠는데 이제는 게임판까지 치려고 그래? 당신은 애들한테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웬 억지 고집을 부리고 있어. 다행히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말려서 전통 혼례만을 막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제게 무척 강력하게 남아있었죠. 결국 그런 관문을 모두 넘어 결혼을 했지만 그 후에도 제 마음은 편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집은 결혼 이후에도 계속되었거든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좋으신 분이라 시집살이 걱정은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제가 시아버지 시집살이를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님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를 골탕 먹이기라도 하고 싶으신 건지 결혼 후 제게 며느리 도리를 말씀하시며 시집살이 시키셨어요. 맞벌이 하느라 바쁜 제게 매일 안부 전화를 시키시더니 나중에는 왕복 5시간 걸리는 시댁까지 매 주말마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안부 전화에 시간 내서 전화드리면 그만이지만 매주마다 쉬는 시간을 버리고 시댁을 가기는 여러모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버님 말씀을 듣고 막막했던 저는 남편에게 대신 막아달라 부탁할까 싶기도 했지만 시아버지가 제게 따로 언지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생각에 저는 남편에게 말도 못하고 시아버지에게 직접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 딴에는 어른과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할 바에는 솔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매주 내려오라고 하셨던 것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저희가 둘 다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평일에는 집안일도 거의 못하고 바쁘게 지내는데 그럼 주말에 몰아서 집안일도 해야 하고 하루 정도는 저희도 쉬어야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매주 찾아뵙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보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려갈 테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뭐? 여기가 뭐 얼마나 멀다고 그게 힘들다고 그래? 내가 이래서 근본 없는 집안이랑은 연을 안 맺으려고 그런 거네 말이야. 네가 집에서 어른들한테 보고 배운 게 없으니까 어른한테 이런 소리나 하는 거지. 됐다. 네 생각 잘 알았으니 앞으로도 올 필요 없어.
어렵다는 며느리의 사정을 듣는 것도 고가우셨는지 시아버지는 어렵게 말을 꺼낸 제게 화를 내시면서 그 일로 또다시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나오셨습니다. 제가 멀리 떨어진 시댁에 매번 가지 못하는 거랑 저희 집안이 무슨 상관인지 시아버지는 저희 집 근본까지 들먹이시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아버지는 매번 저를 만나실 때마다 집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아버지를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남편 뒤에 숨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그때마다 저를 향한 시아버지의 편견에 기함하며 제 대신 저를 챙겨주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 앞이라 말 한마디 못하고 있을 때에도 남편이 늘 대신 말해주고 방패가 되어주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요.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놈의 양반 타령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며느리 앞에서 하실 말씀이 그런 것밖에 없으세요? 그리고 양반집인 건 옛날 조상님들인 거지 저희가 지금까지 양반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왜 100년도도 오래전 이야기를 못하셔서 그러세요? 아버지, 자꾸 그러실 때마다 저희 정말 힘들어요. 내가 못한 말이라도 했다 이거냐? 나 참, 이제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 옛말에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 그러던데 우리 집은 여자가 제대로 잘 들어온 거냐? 지금도 쟤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러워지는데 이게 잘한 거냐? 아유, 당신 제발 그만 좀 해요. 나 같은 며느리 차려주지도 못할 망정 매번 이게 뭐야? 그래도 다행인 것은 시어머니 역시 제 편이셨다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시어머니는 아버님 대신 제게 사과를 하셨고 화내는 남편을 거들어서 시아버지를 말려주시곤 하셨어요. 어쩌다 보니 일대 다수가 된 상황이라 그런지 시아버지도 다른 식구들 성화에 그나마 조심하는 듯 보이셨죠. 물론 식구들 눈치를 보시기 전까지는 제게 거침없이 말씀하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큰 소리가 나는 일도 무척이나 많았지만 남편이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고 미안한 만큼 친정이 잘해주니 저도 남편 때문에라도 그나마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시댁과 거리가 있어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다행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동안은 시아버지도 제 앞에서 별 말씀하지 않으시며 조심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다른 식구들이 한마디씩 거들고 하나뿐인 아들이 자꾸 그러시면 다시는 안 찾아오겠다며 화를 내다 보니 독불장군 같던 시아버지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어려우셨겠죠. 게다가 그런 아버지와 거리를 두겠다며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시댁에 자주 찾아뵙지 않았었으니 그동안 일이 벌어지려고 했어도 그러기는 어려웠겠네요. 덕분에 저도 시아버지 스트레스에서 조금은 벗어났지만 결국 피하지 못할 그날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가위 추석이었어요. 벌써 제가 결혼하고 3번째 맞는 명절이었죠. 결혼하고 첫 명절로 추석을 맞이했을 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종갓집도 그 정도는 안 할 듯한 스케일로 차례상을 준비하셨거든요. 시아버지 말씀대로 시댁이 대단했던 양반집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종갓집도 아니었고 남편의 조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이유로 가까운 친지들이 없어서 매번 저희 가족들끼리만 단촐하게 명절을 보냈었는데 그런 와중에 명절을 대단하게 보내고 싶으신 건지 옛날 유생들이 입을 법한 한복까지 꺼내오시는 시아버지를 보며 깜짝 놀랐었어요. 남편은 매년 하던 일이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저는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와중에도 저와 시어머니는 차례상 근처도 가보지 못했었죠. 음식 준비며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저와 시어머니였었는데 정작 저희 여자들은 조상님께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야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이니 그런 걸로 섭섭해하거나 괜히 더 신경 쓸 만한 결혼은 없었지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을 시어머니는 꽤 씁쓸해 보이셨어요. 저거 봐라. 차례 지낸다고 하루 종일 고생한 거 우리들인데 자기는 술 한 번 따르고 조상님 앞에서 생색이나 내네. 아휴, 나는 우리 시부모님 살아생전 모습도 못 배웠는데 말이야. 그럼 나라도 인사를 시켜야지. 매번 공치타는 자기가 가져가지. 시어머니도 딱히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지는 않았지만 착잡한 듯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어머니도 그동안 쌓인 게 적지 않게 있으신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평생 그런 시아버지를 말리지 못하셨는지
그런 말씀은 제 앞에서 뿐이었었죠. 그렇게 새벽부터 한참을 예를 갖춰 치른 차례가 끝이 나고 시아버지는 거사를 치른 것처럼 잔뜩 흥분되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화살은 또 제게로 돌아왔죠. 수야가, 너희 집은 제사 같은 거 안 한다 그랬었나? 예, 저희는 증조부님이 카톨릭 신자셔서요. 제사는 딱히 안 해요. 그럼 너 이런 제사 풍경은 처음이겠구나. 뭐 하긴 그렇다고 족보도 없는 집에서 제사를 치르는 것도 웃기기는 하지. 아버지, 말씀 좀 조심하세요. 내가 뭐 틀린 소리 했냐? 양반집도 아닌데 뭐 제사를 제대로 지내기나 했을까? 당신은 또 뭔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보현아, 저 양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그러게 보현이가 어제 오늘 고생이 많았다. 제사도 처음인데 하루 종일 음식만 하고 힘들었지? 그럼 차 막힐라. 점심 먹기 전에 얼른 가봐야지. 뭐? 오늘이 추석 당일인데 벌써 가보겠다고? 그럼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시댁에만 있겠어요? 사돈 댁에서 얼마나 기다리시겠어. 어제부터 음식 도와준다고 와서 잠까지 잤는데. 요즘 세상에 며느리 그렇게 부려먹으면 욕먹어. 아니 욕을 먹다니.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세상이 바뀌어도 할 도리는 해야지. 예전 같았으면 출가 외인이라고 친정에는 가보지도 못했을 건데 그걸 좀 늦게 보낸다고 욕을 먹어? 그 집에서는 어차피 제사도 안 지낸다며. 그럼 할 것도 없을 텐데 일찍 가서 뭐 하나? 당신 정말 그럴 거예요? 추석에 뭐 하루 종일 제사만 지내나.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시간 보내는 거지. 얘들아, 아버지 신경 쓰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얼른 가봐라. 별건 아니지만 이거 부모님 드리고. 더 일찍 보냈어야 하는데 미안하네. 아무튼 보현이 고생 많았고 추석 연휴 동안 푹 쉬어라. 그게 제가 결혼한 첫 명절의 풍경이었습니다. 유교 사상으로 가득하신 시아버지의 말씀 덕분에 저의 첫 명절날도 조용히 지나가질 못했죠.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던지 듣는 사람 속 터지는 말씀만 골라서 하시는 바람에 저는 상하는 기분을 삼켜내느라 고역이었습니다. 그나마 남편과 시어머니가 말려주셔서 다행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친정에도 재택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매번 시어머니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번 명절이 불편하면서도 시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 명절마다 일찍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또 한 번 추석이 찾아왔어요. 설날에도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그때는 시부모님이 싸우실 뻔했었는데 그걸 생각하면 다가오는 추석이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 식구들은 다 같이 둘러 모여서 같이 음식도 하고 다 같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텐데 우리는 왜 매번 시아버지 때문에 다들 기분이 상해야 하는가 싶어 괜히 속이 상했습니다. 시아버지만 너무 그러시지 않으시면 어머니나 저도 편하고 가족들 간에 웃을 일도 많을 텐데 싶어서 매번 아쉬웠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제발 시아버지도 별 말씀 없이 넘어가시고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다툴 일도 없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비슷한 상황을 보았던 탓에 이번에도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는 예상에 저나 남편이나 미래를 예견한 듯 표정이 어두웠죠. 남편도 저처럼 걱정이 앞서는지 시댁으로 가는 내내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키지 않은 발걸음으로 추석 전날 시댁에 도착한 저희는 점심을 차려 먹고 곧바로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번보다 일이 더 많았어요. 시아버지는 또 무슨 생각이신지 갑자기 제사상과 차례상을 따로 챙기겠다고 하셔서 어머니가 평소에 하시던 제사 음식 말고도 다과까지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다시틀 같은데? 저희 다시도 만들어요? 아휴, 나도 모르겠다. 너희 시아버지가 또 이상한 고집 부린다고? 어디서 구해야지 뭐니. 그 양반은 대체 왜 그러는지. 올해부터 명절에도 차례랑 제사랑 따로 하겠다고 그러지 않니? 그거 아니냐고 뭔 소린가 했더니 어디 종갓집에서 하는 차례상을 따라 하겠다고?